안녕하세요. 성선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이 태극기가 문 대통령을 도와준 꼴이 되었다. 이런 그 말이 나왔네요. 이것이 4월 15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 압승한 후에 그 어느 필자가 양상훈 그 이제 칼럼자가 이렇게 한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참고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보수 그 우파 아스팔트 이런 그 애국자들에게 꼭 우리의 그 시사하는 바가 앞으로 또 향로를 결정지어주는 이 선거철에 있어서 앞으로 또 대통령 선거까지 중요한 그 바로메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후에 그 직후에 필자가 6명의 청년들을 만났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민주당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국 사태를 보고도 오히려 민주당의 정권을 그 표를 다 준 그 까닭이 뭐냐, 야당이 싫다. 뭐 왜 싫으냐, 뭐 그것도 이유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가 직접 그 대선에서도 민주당 정권이 지난 그 대선과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총선에서 싹쓸이 할 만큼 국정 운영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드루킹 사건이라 조작이라든지 탈원전 또 청와대 그 울산 선거 조작 소득 주도 성장이나 실패 뭐 조국 파렴치 이런 것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또 이제 이렇게 근해 대통령 이명박 이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이 젊은 층의 야당 혐오를 누르지지 않고 사면 반대론이 예상보다 컸다는 것이 오히려 그 이낙연 총리하고 의논을 청와대 이제 대통령하고 의논을 한 후에 이 발표를 했다고도 하는데 오히려 4년이 지나고 나도 이 80세 고령에다가 이 4년을 또 이래 옥중 생활을 한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의 반대론이 아주 컸다는 것에 이 대통령마저도 놀라고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집어넣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4.15 총선에서 야당을 찍은 그 20대에서 40대가 그 한 20% 정도 야당을 찍은 사람이 20% 정도 젊은이가 20% 정도인데 이번에도 사면에 찬성한 사람도 이 20% 정도 20대에서 40%가 20%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70% 반대 안팎의 강력한 야당 비토층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젊은 층이 그런 그 이제 바탕을 보고 왜 그냥 싫다 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을 것이다 해서 어느 교수 한 분이 그것을 밀도 있게 파고 들어가 봤더니 나온 대답이 태극기가 싫다는 것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등산복 입고 태극기 든 노령층이 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길 막는 것,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혐오가 컸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다는 것이죠. 서울시장이나 또 부산시장 선거를 지금 앞두고 뭐 보지 않아도 이번만큼은 야권이 분열돼가 3자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이긴다 이렇게 이제 다 확신을 하고 있는데 뭐 부동산 대란이라든지 문정권에 대한 그 민심의 피로 뭐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서 이번에는 그 또 이제 성적 그 문제로 해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신했는데 지금 또 부산에서는 역전의 그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결국은 어떻게 키웠느냐, 잘못 키운 것이 아니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정치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우리 미래에 있어서 굉장한 이 문제를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저도 이 세대 간의 차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아스팔트에 나가다가 이제 극우파라고 하는 우파의 이제 프레임까지 굳어지는 이런 말도 이제 듣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광화문 그 아스팔트 애국자들이 이승만 광장이라 하고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고 함성을 지를 때 왜 1천만 명이 뭐 한 번 나와본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다 이렇게 출석률로 볼 때 1천만 명이 모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저 이렇게 거짓과 위선과 왜곡 뭐 이렇게 해서 강우병의 그 거짓 선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 그런 촛불 혁명 촛불이 이제 이 선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어져서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데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성공은 인간 편에서 또 세상적인 뭐 성공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표를 얻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그 함수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점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엄청난 이 벽의 차이 이 차이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뭐 여기서는 분명한 것은 젊은이와 이제 노인 세대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익 세력과 우익 세력의 첨예한 대립, 진보와 보수의 그 이제 대립, 뭐 이런 구도가 존재하는 것은 뭐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에 사실 급변하는 그 흐름에서 우리 부모들 세대들이 자녀들 교육하느라고 뭐 정보도 없었고 세대적으로 30년 30년 40년 20년 전만 해도 그 세월이라는 그 세월이 과거 조선시대의 세월하고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그 변화의 급류를 우리가 지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 변화 속에서 이 농촌에서 이 도시의 생활 그리고 이 정보에 그 따라가지 못하는 부재, 산업사회와 자동화 이런 그 세상이 바꾸어지는 가운데 이제 이 세대 차이의 간극은 엄청나게 벌어지고 생각이나 행동이나 관습이나 이 사회 구조, 생각의 구조나 이 모든 그런 것에 많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젊은이들이 물론 이 깊이가 없고 변화무쌍하고 잘 그 쏠려서 이렇게 그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그들이 박수를 쳐서 이렇게 옹호하고 표를 찍었다가 나중에 그 탄핵 구도가 되어질 때에 손가락을 잘랐으면 좋겠다. 뭐 20%대 그렇게 이제 떨어졌을 때에 뭐 그렇게까지 또 난리를 쳤다가 이제 그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 또다시 이렇게 불붙듯이 살아나서 이제 이렇게 다시금 온 세상이 또다시 바꾸지지 않았습니까? 80% 이상의 또 그 이제 사람을 노무현을 지지하고 이제 이런 그 문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다시 말하면 분위기와 감성에 아주 이제 약하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정치에도 가정에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대처를 할 것이냐. 저희 가정 자녀와 부모들도 하나의 단면으로서 말씀드리면 이제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제 딸도 있어서
이 30대 이제 후반이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이 되고 40 초반에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 세대, 이제 부부 두 사람과 말하자면은 이제 6대 2가 되었습니다. 6대 2가 되었고, 물론 또 지방도 색도 다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기다가 이제 늘 같이 이제 사는 입장이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형편에 있었는데, 절반은 같이 살고 절반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얼마나 모이면은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실하게 드러나서 6대2로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희 세대는 다 또 이렇게 좀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조금 또 억압적으로 하는 그런 유교적인 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것이 큰 이제 집안의 하나의 그 분위기 문제며, 부모 자식 간의 큰 벽이, 만날 수 없는 어떤 벽을 느끼는 이제 그런 그 얼굴을 붉히고 뿐만 아니라 소리가 높아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로 서로 고민하고 이제 만나서 자주 대화를 하고, 저는 또 이제 설교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사이에 뭐 텔레비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 정권이 조금 이제 지금 좀 약점이 잡히는 가운데 서서히 변화되어져서 한 1년 반이 넘게 지나고 나니까 역전이 되었습니다. 역전이 되어서 이제 뭐 한 1대5로 정도 말하자면은 다 역전이 이제 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얼마나 이제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듯이 모든 가정들이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답변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첫째, 어느 정도 이 시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압적이고 또 부딪히면서 무조건 부모의 말만 들어라, 너희들은 뭘 아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욱 커지고 부모는 오히려 나이 든 세대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나라를 건설하고 이 시대에 경제를 이렇게 세우고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헌신적이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누구의 나라냐 말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시대적인 또 약자이라면 약자이죠. 노후의 약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월은 돌아오지 않고 서서히 이 장벽을 다 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또 분위기와 또 뿐만 아니라 이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재교육을 이것은 이 젊은이들이 아직 민주주의에 그 맛은 알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서 얻어지고 좌익 세력이 과거에 얼마만큼 깊은 그 문제가 있는지, 또 이 진보는 뭐 좋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 이런 것이 과거에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이 나라를, 그가 실수를 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미국과의 그 관계, 그리고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좋은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유시장 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 뭐 이런 것들이 기독교 입국론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빼고라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북 대치의 좌파 이데올로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뭐 화해를 하고 우리가 수그리고 끌어안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재교육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또 책으로 토론하고 이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주도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얼마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자녀들에게 다 내어줘서는 안 된다. 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도 그런 것이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을 들려줘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경의 진리 속에 들어가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적인 원리는 이렇게 이 좌파 이런 공산주의 이런 세력은 적그리스도와 맞닿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사랑 평등 더불어 뭐 평화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탄은 그런데 가장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문화 막시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도 그런 그 대척점에서 큰 쟁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반드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만날 수 없는 이 자와 우가 우리가 화해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 사상적인 문제 이것은 그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점에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또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명예를 같이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몇 가지 이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점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한국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앞으로 교육하고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남아있는 일을 우리 에너지와 힘을 앞으로 이 자녀들을 정신을 차리고 과거에 종교적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다 맡겨놓았더니 어느새 이런 세월 속에 이렇게 모든 사실이 바꾸어졌다는 것을 참으로 통탄해하면서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반석 위에다가 다시 한번 세우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과 새로운 선진국가를 제2의 선진국가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